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용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문화충격, 컬처 샥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문화충격은 정치, 사회, 문화, 예능, 연예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심층 있게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는 프로그램임을 자부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우리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문화충격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문화충격은 항상 7시 태평양 시간으로 방송되며 또 동부 시간으로 10시서부터 방송됩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 그날 방영된 에피소드는 다음날 11시에 유튜브 채널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맞아요. 유튜브 채널을 꼭 검색을 해주세요. 문화충격. 네. 꼭 검색해 주시고 맞습니다. 저희 같은 프로그램 어디에도 지금 없어요. 솔직히 있으면은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어디에서도 이렇게 보고 들으실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그리고 구독, 라이크, subscribe 꼭 해주시고요. 예. 오늘의 게스트는 어디서도 찾으실 수 없는 게스트 같은 맞아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영킴 이사하고도 인연이 있고 저하고도 인연이 좀 깊은 그런 분인데 형사법 전문 정찬용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법인데 형사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형사법이라고 그러나? 미안해요. 상법. 카피라이트. 내가 상법. 특히 이제 저작권. 카피라이트하고 트레이드마크. 형사, 맞아요. 형사 쪽은 전 잘 몰라요. 오케이. 제가 지난번에 형사법 변호사를 형사법에는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상법이 더 잘 되지. 상법 전문. 뭐 형사법도 괜찮은 하긴 케이스는 돈이 괜찮을걸요. 아마 저는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예. 오제이 심슨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데 가야지 큰 이게. 케이스들은 좀. 예. 그리고 검사로는 돈 별로 못 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검사는 이제 월급쟁이 뭐 이런 입장이시니까 한 7만 8만 이 정도 받으시나 요새. 그게 다예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들은 게. 예. 요즘에 경찰들이 돈을 올랐을 많이 수도 번다고 있겠죠. 네. 경찰들이. 근데 경찰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깊이 지금 직종이 됐잖아요. 워낙에 언론들이 때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지 저희 보도국에서는 하도 그 형사법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기사들만 접하다 시사가 아무래도 보니까 실현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잘 팔려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정 변호사님은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시기가 사실 18년도였죠. 그때 제가 18년이었어요. 17년이 아니라 다 끝난 거의 끝나고 나서니까 거의 7월 한 8월쯤일 거예요. 8월. 왜 지금 뭐가 끝났다 뭐가 해결되고 나서. 지금 뭐가 해결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저는 그때 다만 그때 이서희님이라고 그 진행을 이슈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급한 일로 한국에 귀국을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아니 라디오 코리아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대타를 했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그 한국 우리 한타 쪽에서 좀 큰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전 한인 회장 노라전 전 한인 회장, 그렇죠? 그리고 또 한인 사회의 그 1세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그 리더분이신 하기환, 한남채 회장하고 상공회의소 이렇게 그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토론이 좀 이렇게 그 트럼프하고 그 힐러리하고 맞아요. 완전히 내가 내 상황이 갑자기 거기서 난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뭐 갑자기 이제 언성이 조금씩 좀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정 변호사님이 변호사답게 거기서 그냥 따따따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하여간 재밌는 추억이죠 이제. 아니,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 영상까지 있어요? 영상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굉장히 삽시간 만에 많은 분이 봤는데 저도 이제 그때 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영킴이 누군지 몰랐지. 진행했다는 걸 좀 전에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한인 사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분이 사실 정찬용 변호사였고 그 화제가 그랬죠. 사실 그랬어요. 홈리스 쉘터. 맞아요. 한인 홈리스 쉘터. 한인타운 홈리스 쉘터 거기에 이제 버몬트에 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홈리스 쉘터를 전부 다 반대한 건 아니고 버몬트하고 윌셔 거기는 한복판이니까 한복판에 홈리스가 쉘터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은 위치 선정도 설명해 주세요. 선정이지만 절차 자체가 한인 사회하고 상의가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기다 한다 정해버리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LA 와이어도 있었고 또 뭐였어 이렇게 한 두 번의 그런 식의 무시당한 게 선거구 재조정 때도 무시당했고 선거구 재조정이 됐고 그게 이제 세 번째다. 이거는 못 참는다. 이런 센티먼트가 되게 강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언론들은 또 이제 그 한인들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이런 거를 싫어한다는 게 이제 홈레스를 반대를 한다 아니면 홈레스에 대한 그런 님비 엠패티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데모크래트 요새 그 민주당 쪽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어젠다를 할 때 작전을 짤 때 그런 식으로 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프레임을 이렇게 맞습니다. 짜서 만약에 반대 세력이 있으면 레이블링을 그렇게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밀어붙인다. 이게 있었겠죠. 당연히 한인 사회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그냥 님비라고 찍어버리면 된다. 그렇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때 베니스도 그런 반발이 있었고 한 서너 군데가 동시에 그런 식으로 선정이 돼서 일방적으로 레지던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님비다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리고 셀피시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식으로 돌려놓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때쯤이었나 그 전이었던가 그때 또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일부위를 또 다른 타운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저기 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구해관 이슈 때도 그때도 좀 앞장서서 싸우셨잖아요. 쉘터에 집중을 했고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이게 일종의 그 당시에 동시에 터져가지고 반반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때 이제 이쪽을 하고 이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인분이 한 3만 명 나와서 반대 투표 그때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역사상 최고 많은 LA 역사상 최고일 겁니다. 맞아요. 한인타운은 사실 뭐 이런 디스트릭트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한인들이 정말 밀수되어 있는 밀수 맞나? 말 밀수되어 있는 지역으로 여기 한인 비즈니스가 있었고 사실은 한인타운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한인타운은 사실 외국인 뭐 여기에 아메리칸들이 타인종이 안 오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뭐 냉면을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해도 한국어를 할 수 있었어야 됐었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 교민 사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영사관도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한인타운도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고 3가하고 한 뭐 저기 이 옥스포드나 세라노나 요 정도 가시면 방글라데시 분들의 상가들이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모여 사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몇천 명 수준, 몇만 명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 자기네들의 스몰 타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뭐 인정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절차의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반대하면은 님비인 듯이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님비는 아니었지만 약간 비슷했죠, 근데 조금. 코리아타운의 자연스러운 리액션이죠.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뭐죠 주민회의, 윌셔 주민회의 그 지역구. 이거는 갑자기 잘라서 방글라데시 타운을 쪼개버린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 사회가 그만큼 정치력이 없었고 사실 이렇게 시의회도 그렇지만 시의회 전에 이제 그 구역마다 이렇게 주민의회가 있는데 한인타운 이름이 한인타운이잖아요. 한인타운 윌셔 주민의회인데 한인이 없는 거야 대의원. 그리고 출석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거기 출석하시는 분들은 영어가 또 안 되시고. 그러니까 출석 도장만 이렇게 찍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구획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주자하는 게 이렇게 침투라고 많이 느낀 거예요, 한인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맞아요. 그때 이제 화들짝 놀라고 또 한인분들이 부동산에 좀 예민하잖아요. 우리 땅을 이렇게 뺏겨?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압승을 거뒀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영킴 이사가 이렇게 진행했을 때 그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어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어요, 그 당시에. 그때 재밌는 게 그 카카오톡 그 방이라는 거. 그게 이런 소셜 무브먼트에 사용된 아마 첫 사례가 홈레스 쉘터하고 방글라데시 타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시에 방이 2개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홈레스 쉘터 방에 500명 이상의 굉장히 액티브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꽉 차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 이제 끝나고 남아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링크가 올라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 다 보고 또 퍼뜨리고 또 보고 막 이래서 엄청 받겠죠. 화제가 됐어. 그래서 나 처음에 진행자는 근데 처음 보네 막 그랬었어. 저는 이게 화제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안 것 같아. 그랬구나. 굉장히 그 화제와 논란이 됐고 이제 충돌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기환 회장 그리고 로라 전 LA 한인 회장은 어떻게 보면은 한인 사회의 약간 그 이스타블리시먼트 뭐 그런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또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인 사회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먼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가요? 그 속마음까지 제가 뭐 이렇게 읽듯이 말할 수는 아니야. 내가 그게 아니구나. 네, 그거는 아닌 거야. 이 일을 처리하는 홈레스 쉘터를 문제를 다루는 과정 중에 좀 입장이 좀 달랐고 좀 생각이 달랐고.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셋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어차피 8월 3일자로 끝난 거거든요. 그때 웨슨 그 당시 시의장하고 같이 기자회견하고 해서 이제 도장을 그러니까 저기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일종의 마무리 인터뷰였는데 그때 가서 이제 얘기가 아마 이 above the surface로 저한테 질문한 거는 너는 이 모든 거를 출마하려고 한 거 아니냐? 시의원 나간다고 LA 시의원으로 출마한다고 그런 폴리티컬리 이용을 했다. 거기 그때 하기환 회장님이 했던 얘기에 의하면 결국 이거 이용한 거다. 그레이스 유가 나한테 찾아와서
네가 출마한다고 하는데 출마 못하게 그 막아달라.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맞아, 나 해가지고 기억이 나. 되게 그 얘기까지 나왔었어. 그거는 사실 그 얘기를 왜? 아니 본인은 얼마나 당황했겠어. 실제로 이렇게 찾아갔다면 얼마나 이게 그레이스 유가 그렇죠. 당황했죠. 별의별 얘기를 그레이스 유가 그 얘기가 나와서 당황을 마음이 했는데. 급하셨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정 변호사 출마할 거요 안 할 거요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놓고. 따지듯이 물으셨지.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한 1분을 남겨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예 그때 뭐 그냥 해서 제 답은 그때 뭐 생각 중입니다. 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하도 나갈 거냐 물어보시니까 요새 저도 좀 생각 중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답했어요. 맞아요. 아, 그 그때 얘기하셨어요. 생각 맞아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나? 그때는 진짜로 하도 얘기를 해서 생각도 없었는데. 예, 별로 생각이 아니, 없었는데 생각을 심어준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관심이 많구나. 예, 이 출마에 대해서. 예, 그때 이제 그랬었죠. 한인 사회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게 이게 쉘터, 노숙자 네. 쉘터가 사실 그 전에는 쉘터 그러면은 스키드로 생각하잖아요. 스키드로 앞에 있는 midnight mission 뭐 이런 데 쉘터를 생각하니까 그런 곳이 또 오면은 여기도 그렇게 노숙자 그렇죠. 판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려를 했는데 한인 사회 리더들이 이건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정말 잘 알거든요. 제가 취재했기 때문에 한인 사회 리더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거야. 허브웨선. 그건 맞죠. 허브웨선 LA 시장한테 버몬트하고 윌셔 한인타운 그게 아마- 한복판에 놓는 걸로 리더들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인 사회 일부분이 그건 리더들 일부분이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동의한 거지 우리 한인 사회가 전체가 동의한 게 아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 목소리 앞장서신 분이 정찬영 변호사가 되신 그쵸. 거였죠. 그때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쉘터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파워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방글라데시. 예. 뭐 CEO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되 부담이 없어요. 예. 특히 어떤 한 특정인이 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포절이 올라왔고 이거 굉장히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작은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네.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 나서다 하는 분들은 다 거리를 갔어요. 쉘터는 사실은 이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뵙는 평상시에 내가 어디 협회 회장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다니는 그냥 일상에 바쁘신 분들. 근데 너무 열받아서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맞아, 그런 거예요. 라고 상식을 제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 방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저기 구도가 틀렸죠. 예. 화들짝 놀라고 예. 그렇죠. 그 웨슨 사무실도 놀라고 아니 이거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웨슨 쪽도 이해는 가. 그렇죠. 야 너네들 다 됐다 그러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그런 거고 다 리더들이 다 오케이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시위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한인타운 이거 막아놓고 그렇게 막아놓고 시위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사실상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5월 2일 날에 기자회견을 해요. 그 시장하고 그때 갈세리하고 갈세리가 이제 주도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기자분들이 저한테 제가 변호사협회 회장이었거든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저는 정작 몰랐어요. 이거. 그래서 보기 시작하는데 나도 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열받아. 예? 이게 말이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책 회의를 긴급 대책 회의를 한다니까 가자. 그래서 뭐 저도 회장이니까 갔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쉘터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바로 일요일 날 사이드워크에서 하는데 아마 굉장히 초라하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못 갔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초라하게 했죠. 토요일이었어요. 기억이 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가 토요일이에요. 거기가 이제 제가 처음 가기 시작한 거예요. 2주 두 번째 그 주중에 한 번 했었잖아요. 런치타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사이드워크에서 했는데 그때는 퍼밋이 없고 하니까 사이드워크에서 했는데 아마 지나가는 사람 포함 한 200명 넘었나?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였죠. 근데 그때 좀 어떻게 보면 의견이 맞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저는 경찰서 후원회 회장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봤죠. 이래저래. 그랬더니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이 상식은 이거였어요.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길 막고 할 때 6개월 이상 걸린다. 퍼밋 받는데. 그거는 맞아요. 페스티벌이니까. 근데 길 막고 데모하는 거는 이거는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문제예요. 헌법적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 막으면 소송하면 배상 청구하고 막 난리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리빨리 해줘요. 그래서 아마 최단 기록이 아마 3일 만에도 받고 그랬어요. 한 2주 전에 처음에 여유게 하다가 나중에 급하니까 3일 전에 했는데도 해주고 그랬어. 우리가 시위를 많이 해야 되겠네. 그때 라이브로 제가 취재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라이브로 그때 동영상 취재를 막 했었어요. 근데 한 3천여 명? 제일 제가 볼 때 기록은 이게 뭐 누가 다 센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 한 4-5천 명 이상 4-5천 명 정도 온 주중에 목요일 날이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1시 반부터 웨스턴에서 벌먼트에서 양쪽에서 시작을 해서 그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모으자. 점심시 밥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행진을 해서 이 에코로블 빌딩 앞에 그 정도에서 멈췄죠.
그때가 한 4, 5천 명. 진짜 그 정도. 맞아요. 진짜 많이 왔죠. 예. 그래서 그때 진짜 되게 영화 같았어. 영화였어. 우리가 이쪽에서 맞아, 가는데 맞아. 저쪽에서 오니까 이거는 막 만나잖아요. 여기서 한국. 아니 점심 시간서부터 이제 사람들을 그렇죠. 모았던 시위자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11시 반부터 해서 한 1시 반에 끝났죠. 그것도 예. 이거 일요일이었나요? 이게 평일이었나요? 목요일 날. 목요일에 그것도. 예. 그때 목요일에. 그 뉴스타 부동산 뭐 이런 분들도 그쵸. 많이 나와서 반대를 뉴스타 좀 부동산이 하시고. 굉장히 얼마나 많이 반대를 도와주시죠. 했으면 반대. 다 그렇게 점심시간에 다 나와죠. 나와가지고 맞아요. 시위를 함께 이렇게 합류하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진짜 꼭 하고 싶은데 남문기 회장님이랑 뉴스타 부동산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아, 적극적으로 맞아요. 도와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방글라는 부담이 없어. 근데 쉘터는 시의장이 지금 나서서 밀고 있는 건데 시장도 맞아요. 밀고 여기에 맞서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사실은 그런 큰 비즈니스 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이거든요. 네. 근데 뉴스타는 그런 걸 몸살이지 않았어. 난 요거는 꼭 그러니까 기록에 이게 남기고 싶어요. 약간 되게 고마워요 그분에. 맞아요. 진짜 예. 그때 느꼈는데 약간 LA 폭동 연상시키는 이슈였어요. 약간 그쵸. 이거 또 예. 이거 무시하네. 그쵸. 왜냐하면 그 LA 넓은 바닥에 한인타운을 또 콕 집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하자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시에 시입장이 이게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15개 시의원 지역구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마다 하나씩 짓자. 그럼 우리는 10지구에 하나 짓자는 거잖아요. 근데 코리아타운에 져야 된다. 처음부터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자기네가 얘기하기로는 코리아타운에 홈레스가 제일 많다. 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라사에서 막 이게 쉬잖아요 숫자를. 맞아요. 근데 그 숫자가 사실 별로 더 우리가 터키 많지도 않아요. 네. 유권자가 제일 적은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지. 파워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보는 투표도 거죠. 별로 한인들이 별로 참여를 많이 안 했던 예, 것도 그러니까. 사실이었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위가 없었다면은 제가 볼 때 그 쉘터가 어쩌면 못 막았을 텐데 그 시위가 그쵸.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 쉘터가 맞아요. 예. 후보 버몬트에서 그렇죠. 빠지게 된 거는 맞아요. 예, 그 시위가 처음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벌먼트 길을 7가 하고 윌셔를 맡고 하는 때 토요일 날 오후였는데 그날은 이제 퍼미스 받고 이제 처음 나가는 거예요. 길을 막고 하는. 근데 되게 걱정되는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길을 막았는데 뭐 한 200명 꺾고는 안 되는데 이거 1000명은 넘어야 되는데 막 이게 긴장되겠다. 없어 보이잖아요. 예, 잘못하면은 예.큰 스페이스에 200명 서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프레스도 욕만 하지. 커버하러 오지 않아요? 기름 왜 막았냐 막 치지도 이런 욕 않아요. 먹을까봐. 네. 이거 오히려 이게 앞튀기 안 좋은데.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그때도 소름 돋았는데 나는 무대 서서 막 보고 있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저 윌셔 쪽, 저 벌먼트 사람들 쪽에서 진짜 좀 약간 영화 막 같은. 옆에서도 오고 예. 정말 1000명 그날도 한 1500명 한 2000명 왔다 갔어요. 그때 메인스트림은 어떻게 보도했죠? 보도했나요? LA 타임스나 KBC 뭐 이런 그쵸. 데서? 그때부터 했죠. 조금 약간 그때부터. 아니 좀 뉘앙스가 내 기억이 뉘앙스가 항상 좋지는 않았어요. 님비 쪽으로 갔죠. 예, 맞아. 항상 MBC가 그랬었어요. 그랬어. 예. KMBC가 특히 그랬어. MBC가 그렇죠. 예. 이상하게 예전부터 MBC가 조금 아시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삐딱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92년 폭동 사태 때도 MBC가 좀 문제였던 근데 거고 제가 올림픽 기억에 때도 남는 그랬고 거는 88년. 이제 글을 이제 광우병도 LA 타임스는 글을 쓰니까 기사를 MBC가 앞서가지고 예. PD I'm talking about 추천을 NBC, NBC. National sorry. Television, National NBC. Broadcasting Company. MBC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요즘은 집회를 하면 항상 1,5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이상 왔다 가고 LA 타임스도 와서 사진을 찍고 갔거든요. 근데 기사에는 몇백 명. 그렇게 그러니까. 썼구나. 삐딱하게 쓴 거야.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예, 기자한테 진짜 말도 얘기했어요. 안 된다. 너 와서 봐놓고서 왜 그렇게 쓰냐 기사를. 얘기해서 따졌어요? 내가 따졌죠. 왜냐면 뭐래요? 걔네들도 수없이 저한테 진짜 내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도 뭐 인터뷰한다고 전화가 왔거든. 그래서 야, 내가 기사 봤는데 왜 몇백 명이라고 쓰냐? 그게 몇백 명일 수가 있냐?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 근데 숫자가 뭐 중요한 자기네도 건데. 뭐 나름 열심히 계산을 한 거래. 에스티메이션 한 거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아니냐? 된다. 말이 앞으로 안 똑바로 해라. 언뜻 That's 봐도 so crazy, dude. 그러니까 That's so 그게 crazy. LA 타임스가 편향적으로 그건 보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죠? 게 당연히 없잖아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이란 거가 어떻게 보면 어젠다 세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 액티브한 있어요. 행위잖아요. 예. 어젠다 세팅하고 트위스팅 팩스하고 네. 이거를 헷갈리는 것 같아. 정 저도 변호사님이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아요. 아니 그런 이거를 거 제가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같은 게 제가 아니라 맞아. 제가 새벽에 원이사한테 네. 그 카톡을 보냈어요. 야, 이런 거는 진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왜냐하면은 예.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진짜 그 CNN 같은 경우에서 예. 이런 거를 예. 대놓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타이틀을 보면은 The Little Mermaid tanks in China and South Korea amid racist backlash from some viewers. 이거 몽땅 다 인종 차별주의자로 그렇게 그렇죠. 싸잡는 거 근데, 아니에요? 중국하고 예, 중국하고 한국을. 진짜 한국에서 기분 나쁜 그 기사야. 인어공주가 잘 안 됐다고 우리는 레이시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말이야.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번호하고 이런 그 팩트하고 피규어를 말하는데 이
피규어에서 망해요. 얘네들은 보면은 이게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는 게 확실히 이거 느껴지고 지금 디즈니의 그 인어공주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 3.6 million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60만 불. 만 불. 360만 불. 흥행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그 나라 중국에서 스파이더맨 Across the Spider-Verse는 20 million. 2천만 불. 2천만 불을 벌었대요. 근데 잠깐 봐봐요. 터뜨렸네. 스파이더맨 Across the Spider-Verse의 메인 캐릭터들이 대부분이 흑인이에요. 흑인이에요. 다 거기서 스파이더 워먼도 흑인이고 거기다가 마일스 모랄레스도 약간 푸에르토리코 절반은 푸에르토리코고 절반은 흑인이고 근데 이거는 흥행했잖아요. 중국 얘기하는 대박 거예요, 나죠. 지금. 미국에서 대박.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인어공주가 4.4 million, 440만 원. 440만 불을 벌었대요. May 24th 이후로.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 스파이더맨은 그 시작도 안 했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비교를 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된 이유가 얘네들이 그 racist backlash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젠다 세팅이죠, 이것도. 거기서 이 어젠다에서 아니라 이게 뭐 interjecting their prejudice. 그렇죠. reinforcing 말도 안 돼요. 봐봐요. 근데 Little Mermaid는 근데 중국보다도 다른 아시안 마켓, 필리핀스랑 인도네시아에서 4.4 million 그러니까 440만 불 하고 410만 불. 410만 불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뭔지 아세요? 1억 한 3천만 273.8 million. 2억 명이 넘어. It's 4 to 5 times more than the Korean population. 그래도 한국에서 더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This is CNN. 이게 CNN이에요 지금. This is CNN. 흥분했어. 아니, I hate CNN. 나도 싫어요. 솔직히 CNN은 가짜 뉴스고, 근데 지금 가장 분노할 만한 거는 한인 언론들이 가장 존경하는 언론사가 또 CNN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정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요. 이제 I hate it 양쪽 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건 좋은데 팩트는 바꾸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어쩔 때는 인터프리테이션이나 어널리시스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팩트에 기반해서. 근데 그게 진짜 팩트에 기반하면서 밸런스가 있고 리즌이 있고 그래야 리즈너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팩트를 트위스트하고 언리즈너블하게 막 인터프리트 해버리고 그게 이제 그러면서 크레딧을 잃는 거거든요. 이거는 온갖 나라 그 두 나라에 있는 인구를 모두 레이시스트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법적인 뭐 이런 뭐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건데. 명예훼손이라고 볼 때는 이 클래스가 너무 크다고 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코리아 기자들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누가 하면은 근데 여기는 딱 한 뭐 몇 분, 뭐 10명,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굴 얘기하는지 확실히 정형이 돼. 근데 이게 코리아에서 뭐 한국 사람 뭐 제너럴리 코리아는 이렇다. 이게 원고가 누구냐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한 명의 코리안으로서 이 기사는 사실에 맞지 않는다. 완전히 운동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례를 많이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마치 그러면 무조건 이 영화를 지금 인어공주 흑인이 배우 해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뭐 300 얼마 밀리언밖에 안 됐어요. 이거 도메스틱 마켓보다도 저기 그 돈 손해 본대요. 이거 못 본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일을 딱 뭔가 진행을 할 때 반대 세력이 커. 그러면 또 이거를 리프레이밍해서 다시 이렇게 미스리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블랙 머메이드가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뭐 인종에 상관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뭐 반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모양새가 나한테 유리하게 안 보이니까 더 작은 그룹으로 몰고 가서 에이시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코리안, 또 차이니스 이렇게 가는 거죠. Just blame it on Asians, you know? 이거는 그 역풍이 있어야 돼. 자주 있어야 이거 블로우백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이거 기사 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기 항변하는 그런 기사 글도 이메일도 보내고 뭐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해야지. 그 비슷한 거를 당했던 게 이제 그 뭐죠 우길기 사건 RFK에 이렇게 벽하고 미워를 붙였을 때 RFK. 그때 LA 타임즈에서 한 일주일 새 9번 썼어요.
내 이름을 막 지적하면서. 맞아. 기사 많이 나왔었어. 일면에도 나왔죠, 한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면. LA 타임스 9번 나온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때 그 우길기 이슈 일면 탑이었어요. 또 한 번 일면 탑이라 우길기 논란. 예, 전 세계 통신사가 다 해갖고 뭐 프랑스에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기사가. 예.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기사를 보고 밑에 댓글을 달잖아요. 한 500개 정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저는 다 읽어요. 뭐라고 하나. 근데 한 절반 이상은 당연히 욕하죠. 거기서 주어진 팩트가 나한테 나쁘게 트위스트 된 것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그 MC분처럼 자기가 좀 생각이란 걸 하고 분석이란 걸 할 줄 아는 분은 내 편을 들어 거꾸로. 그래도 30-40%는.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감동이 있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소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오히려 게. 그 기자를 욕해요. 야, 네 제정신이냐? 너 인마 네가 잘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기자들도 웃겨. 글을 쓰놓고서 자기가 팩트를 자기가 피규어를 이렇게 놓고 스태티스틱을 두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가끔씩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아시안 기자일세가 있어요. 가끔씩. 그렇죠. 뭐 진짜 그럴 때가 더 충격적이야. 맞아요. 이렇게 자기네들 실드 치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좀 뉴욕 타임스에서도 그죠? 아시안 기자지. 미셸 토, 캔디스 주, 강원 A. 왜냐면은 지금 그 아시안 사회 비판하는 기자가 뉴욕 타임스에도 있어요. 그 세라가 메이저 미디어에 어찌어찌해서 아시안이라니까 들어갔는데 나는 사실 여기서 존재 가치가 크게 없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내가 이 존재 가치를 키우는 방법은 아시안을 내가 그래도 그나마 잘하니까 안답시고 까는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보박 제대로 안 까면 기사 밸류가 안 써지니까 기사를 까서 뭐 좀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말을 붙인 게 amid racist backlash from some viewers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은 레이시스트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분석 비디오도 나와요. 에리얼 그 역할을 보면은 거의 진짜 라이브 액션 배우가 들어와가지고 다 샷을 설정을 해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 뭐 이 웃는 거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매치가 전혀 안 된 거야 이 배우가. 그렇죠. 그냥 이런 요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분의 그 피부 색깔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데 기본은 그걸 거예요.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관객 입장에서는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닌가? 재미없으면 안 보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우도 어떻게 보면 안 된 거야. 이 할리 베이리는 자기가 그냥 선택받아서 그냥 한 건데 이제 디즈니가 어젠다 있는 회사라는 거 알잖아요. 자꾸 그 LGBTQ 플러스 푸시하고 스타워즈 때부터 지금 난리.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무섭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우길기 사건 때문에 막 한참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애기 코끼리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만화가 하나 나왔어요. 덤보? 디즈니에서 덤보. 덤본지. 그것도 우길기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뭐 몇 명이나 보겠어. 근데 그때 백그라운드가 갑자기 이 레이가 나와요. 썬레이가 나오는 거야 뒤에가. 코끼리가 날르는데 뒤에 썬레이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그걸 문제 삼아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아마 개수작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말 해도 돼요? 유튜브니까 괜찮잖아요. 뭐 솔직히 이거 여기 FCC라서 이상의 표현이 없어. 개수작이야. 이거 진짜. 말만 안 하면 이거를 어쨌든 간에 그게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안 건드렸어요 그때 봤지만. 근데 왜냐면 노이즈 마케팅 해주면은 이게 놀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한 대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워낙에 존재감이 없는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기획부터 노이즈 마케팅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논란이 되는 작품. 그래도 뭐 반대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 레이시스트다. 어쨌든 보고 나야지 떠들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거 같아요. 논란이 돼도 이게 장사가 되는 영화가 있고 논란이 돼서 장사가 안 되는 작품인데 이게 딱 논란이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솔직히 말 그대로 원이사가 너무 잘 얘기를 했는데 이 배우가 불쌍하다. 안 된 거야. 이 섞여 있으면서 본인도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상처 많이 받았지. 근데 이분도 이 배우 할리 베일리도 욕설을 또 막 난무하는 영상이 또 나왔는데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 그게 그거였더라고. 그거 자기가 이거 아니 뭐 I'm a beat your ass. I know. 아니 근데 그게 프라이데이 영화에서 나온 그 대사인데 대사를 그걸 약간 따라하게 하는 거를 또 트위스트 해가지고 욕설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매체가. 그러니까 이거 흉내낸 건데 그게 인어공주 개봉 앞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흑인 모르겠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냥 애들 뭐 어떤 영화의 장면을 따라하는 거 틱톡에 근데 어쨌든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어공주 이미지를 조금 사그라뜨리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서 배우를 했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욕설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보면은 이렇게
대중들에게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피규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미국은 좀 터치를 안 하더라고. 한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약간 좀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아까 말한 그 전보라는 그 덤본지 그 문제하고 이거하고 지금 제가 두 번째 보는 건데 이 작품의 작품성으로 승부하지 않고 뭐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거나 좀 노리는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했나? 디즈니가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좀 디즈니잖아요. 디즈니가 언제부터 이랬어? 막 이런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나 자꾸 이런 느낌을 줘요, 솔직히. 예전에는 좀 건전한 아까 말했듯이 흑인을 한번 캐스팅을 멀메이드를 하고 싶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작품이 좋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본 사람들 얘기 저는 안 봤어요. 노이즈 마케팅 놀기 싫어서 놀아나기 싫어서. 저도 안 봤어요. 근데 뭐 보시고 나서 이거 진짜 재밌다. 꼭 봐라.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계속 흑인이냐 백이냐 뭐 이것만 싸우지 이거 재밌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It's not true to the original. 여러 가지로서 이 mermaid Ariel의 그 역할 자체가 이 그 피부 색보다. 근데 정 변호사님 우리 잠시 원이사가 그 연기를 한 클립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우리 지나가시죠. 여러분은 문화 연기 되게 잘해요. 진짜 잘하더라고. 한번 보세요. 우리 문화 충격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다 와놨어. 빨리 다치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잠시만. 진짜 아까 그 사람 찾으면 우리 늦었어. 그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잡아서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밥 살게. 근데 나 요즘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왜 이래? 내가 도와줘줄까? 근데 면접 끝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자고. 소화제 먹고 맛있는 거 먹자. 조금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 눈빛 연기 이거. 인어공주보다 낫죠? 저기에서 짧은 드라마가. 인어공주 연기. 저리 가라. 네. 야, 우리 빨리 에미상이라도 이제 좀 받아야 되겠죠. 지금 오리지널리티가 좀 있네요. 아무튼 우리가 저기 마일스 모랄레스 스파이더 어크로스 스파이더맨 얘기를 했는데 저도 봤어요. 하도 잘 됐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평론가들이 뭐 97점, 뭐 로튼 토마토에서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별로 워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냥 주인공이 이제 흑인. 근데 아직 그 원작이 2011년에 나왔는데 마일스 모랄레스가 거기서 흑인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재밌다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영화 보고 나면 이제 좀 평론가들 얘기하고 이런 거 보는데 그것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일단 그 마일스 모랄레스 스파이더버스 시리즈를 보면은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너무나 아름답게만 배경서부터 모든 걸 너무나 잘했고 그리고 inclusive해요. 확실히 거기에 있는 뭐 약간 오하라라는 캐릭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들어보면 약간 일본 틱하고 아시안처럼 그러네. 걔네들도 있네. 그 있고 흑인 뭐 펑크 락커도 있는데 펑크 락커 스파이더맨도 있는데 흑인이에요. 그리고 that's very representing. 왜냐하면 그 펑크 락커 흑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되게 multicultural이에요 보면은. 아시안이 조금
underrepresented 아시아는 안 부분이 나오는 있는 것 것 같다. 거기서. 하나 있어요. 한 명 있지. 거기서 그 근데 막판에 일본 나오잖아. 캐릭터. 막판에 나오잖아. 네, 1편에도 나오고. 1편에 나오고.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스파이더 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스파이더 괸이 트랜스젠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더욱더 봤는데 대놓고 이제 트랜스젠더다라는 얘기는 못 찾겠고 네. 근데 딱 보면은 마일스 모랄레스 방에 보면은 거기에 트랜스젠더 국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마일스 방이었어요? 괸 방이 아니라? 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게 스크린샷이 나와요. 네, 거기서 봤어요. 괸 얼굴이 나오고 여기 코너에서 보면은 Protect Trans Kids라는 그런 마니커가 있으면서 거기에 트랜스 배경의 플래그가 있고 또 하나 좀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아티스틱하게 표현을 한 부분은 맞아요. 내 생각에. 근데 이제 스파이더 괸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스파이더맨이라고 스파이더 워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이제 트랜스젠더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나 트랜스젠더야 이 고백하는 순간을 연상을 해가지고 괸이 그 얘기를 할 때 머리 색깔하고 그 뒤에 있는 스케치 배경이 다 트랜스젠더 플래그의 색깔로 변해요. 진짜로 그 장면에서 그랬던 거 같아요. 확실히 나는 변해요. 그냥 It's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색깔을 이게 베이비 집어넣은 블루 거네. 핑크하고 하얀색이거든. 레인보우 그거를 넣었다는 거지. 레인보우가 아니야. 베이비 블루 핑크하고 하얀색이야. Is that the trans color? Yeah. 아 트랜스 컬러는 좀 다른가? Yes. 나 무지개가 아니야. Yes. 어.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의미가 이제 있었네. 하얀 색깔이 있고 근데 그거 solid baby blue 라인하고 그리고 핑크 라인이 이제 겉에 있어요. 근데 스파이더 우먼이 거기 괸이 나오잖아요. 그 그 스파이더 자체가 괸. 스파이더 스파이더 괸이 우먼은 다른 여자. 거기야. 스파이더 괸이 흰색 그 색깔도 있어요. 되잖아. 난 그래서 네. 그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근데 그것도 있고 그 옷에서도 그런 색깔이 있었다는 게 옷을 보면은 핑크색 하고 베이비 블루 그거 약간 터코이스 그 티파니 그 터코이스 색깔 신발에다가 블랙 앤 화이트의 그 옷.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영화 보고 솔직히 난 그 영화 보고 좀 살짝 졸았어요. 솔직히 저는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네, 봤어. 그렇게 반응하는데 저는 좀 무슨 잘 몰라. 지금. 저는 사실 그게 만화 예. 요새는 이제 저도 이제 만화 보면은 좀 별로 이렇게 필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실사가 나도 필이 안 왔어 처음에. 네, 실사라서 그런데 만화라서. 근데 저는 그게 조작된 장면이었으면 했어요 속으로. 스탠 뭐 트랜스 설마 Yeah. 소니 건데 일본은 왜냐면은 일본이잖아요 소니 회사 그 본사가 그래서 일본에 입김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가 그런 거 허용을 안 할 거야. 일본은 보수적인 국가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적으로는 굉장히 오픈돼 있잖아요, 일본. 성적으로 근데 보수적이지 그게 않지 않나? 그것도 일부예요. 네. 일부만 그렇죠. 진짜 보수적인 데는 정말 보수적이고 그러겠죠. 특히 이런 그 동성은 금지돼 있죠. 한국 예. 저 일본에서 일본에 그 금지돼 있어요. 동성 결혼이나 이런 거 합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솔직히 서양 국가보다는 덜하지. 서양 국가들이 더 끝까지 가고 그러죠. 근데 하여튼 그 장면 보고 난 좀 실망했어. 그 사실상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일스 모랄레스 Across the Spider-Verse는 굉장히 아티스틱하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너무 대놓고 이렇게 unclassy하게 한 게 아니라 되게 심볼리즘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정심을 이렇게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inclusive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 일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런 같아요. 저는. 메시지야 뭐 괜찮죠. 예. 뭐 이렇게 뭐랄까 다양성이라든가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거. 예. 예. 근데 그 이제 제가 많이 요새 느꼈던 거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미디어나 이 뭐 이렇게 메이저들이 보통 하는 안에서는 되게 굉장히 많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리티 특히 에이시안을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작은 적으로 만들어서 작은 수의 적으로 만드는 프레이밍 그 다음에 또는 이 뭐랄까 그러니까 프레주디스를 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홈레스 분들 중에는 40%가 이 뭐 멘탈 일리스나 또는 뭐 알코올리즘 이슈가 있다. 예. 이게 사실 라사 데이터에 그 당시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40%요? 그 정도 돼요. 제가 그거 90% 아닐까요? 저도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거는 몰라. 90에 더 나는 가까울 것 데이터가 같은데. 없으니까 내가 봤던 데이터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만 말을 해도 홈레스를 크리미널라이즈한다 하고 바로 그냥 저지멘털하게 나가버리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90%를 사실은 크리미널라이즈한데. 데이터에 본 팩트를 그냥 얘기하는 건데도 왜 그 홈레스 피플을 크리미널라이즈 하느냐? 너는 홈레스를 돕는 걸 원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politically correct, incorrect 예, 이런 그런 거죠. 게임인데 이게 그런 식으로 뭐가 버튼이 있어서 뭐 law and order 하면 그냥 트럼프 도와주는 뭐 지지자 이런 식으로
딱 버튼이 눌러지듯이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눌러놓고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다양성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고 맞아요. 오픈 마인디드라는 개념도 없는 거고 맞아요. 굉장히 저지멘털해지는 거고 더그메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일상화돼 있어. 이 미국 정치랑 메이저 미디어는 굉장히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굉장히 있죠.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찍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성 진보 진영에서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해답이 없어 그러면은 맨날 정신건강 얘기해요. 그래서 그제 이제 조지 게스건 LA 카운티 검사장도 여기 오셨는데 제가 질문한 거예요. 아니 정신건강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치료를 2년 3년 받고 나왔는데 또 살인 저질렀어. 그러면은 이게 정신건강 이슈가 아니라 그냥 나쁜 거예요. 이게 정신건강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정신건강 치료 받는다고 살인범이 그걸 고친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 퀘스천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현실에는 둘 다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신건강 그냥 theoretically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진짜 이너센트한 어떻게 보면 페이션트였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근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또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필터하면서 진짜 도울 사람만 돕느냐. 라는 식으로 정책 토론이 가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생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싸움을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디스커션에서 익스클루드 해버리고 상대도 안 해버려. 이게 굉장히 멍청하게 행동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게 미국 캔슬 컬처잖아요. 굉장히 미국 정치의 문제가 요새는 내가 볼 때 그거예요. 딱 바로 어떤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어. 틀린 wrong answer를 하면 politically wrong answer 그러면은 바로 저지먼트가 나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익스클루드 되고 나쁜 사람 돼 버려. 이 사람은 리퍼블릭이고 이 사람은 그렇죠. 여자 성희롱하고 이게 메사제니스트고 한 레벨 더 올라가서 racist. 이렇다면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어널리스가 없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든지 어떤 크라임들이 얼마나 많으냐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없는 다도 거죠. 그냥, 애매모호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식이야.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러고 허공보고 앉아서 딱 말 잘했다. 그럼 내가 만들어내는 그냥 게으른 자들의 스토리야. 맞아요. 네? 뭐 나 홈레스 돕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데이터 별로 없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강성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게을러. 정신건강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건 지금 몇 년째예요. 그 그렇죠. 강성진보 진영이 장악한 게 오래됐다. 근데 상황 가면 갈수록 노숙자는 늘어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마약을 다 풀어놓고 그냥 다 언제든지 it's okay, it's okay, decriminalized. 그렇죠. 이 논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럼 홈레스는 뭐 몇 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서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는가 뭐 지금 룸키일 수도 있고 하우징일 수도 있고 근데 하우징을 하면 얼마가 들고 몇 채는 줘야 되고 또는 어떻게 하면 싸게 줄 수 있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얼마씩 집어넣으면 충분히 지어서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다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도와야 되는데 돈은 모자라니까 일단 계속 거두면서 합시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돈 나가는 거 보면 굉장히 웨이스풀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 놓고 돈은 계속 모자란다고 해서 세금은 계속 올리자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세금 올리자라는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책이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쓸 때 책임감 있게 잘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웨이스팅 머니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홈레스 예산에서도 대부분은 거의 그 라싸 직원 하이어하고 또는 뭐 그것 때문에 non-profit이 생겨나서 non-profit의 직원들 또 하이어하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non-profit은 특히나 진짜 그 많은 직원이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러운 순간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1호 그 홈레스 쉘터 졌을 때 다운타운에 거기 가서 봤는데 13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페이롤에 자기네가. 근데 내가 가서 본 사람은 수희 아저씨 하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쉘터 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카너빌리가 또 없어. 오디팅을 안 하잖아. 감사를 안 하잖아. 근데 쉘터 안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제 그 홈레스 지금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 거기가 35명짜리였는데 35명이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한 10명 정도가 발런티얼리 그냥 리브해버렸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리포트가 있어. 내가 그 정보공개 소송해하고 받아낸 서류 중에 나오는 건데 그 이메일로 보고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10명이 발런티얼리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인가? 이게 숫자가 헷갈리는데 그 머저리리 나간 사람 중에 머저리리는 결국 그거였어요. 나한테 집 준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1년 뭐 이렇게 시간이 꽤 됐는데 언제 집 줄 거냐? 근데 약속이 안 나오지 똑바로 제대로. 그러니 대책이 없으니까 그럼 난 나가겠다. 난 여기 있는 게 더 불편하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처음에 지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어떻게 줘야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온 아까 말했듯이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면 다음은 대책은 뭘까? 이 종합적인 시스템메릭한 어프로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야 빨리 돈 줘 이게 쉘터 줘서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몇 명이라도 한 구역마다 하나 놓고 그냥 집어넣으면 한결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그러니까 쇼업 같아. 이거는 결국 초딩도 쇼업이야, 이렇게는 쇼업.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앞치기에 결국 나 이거 쇼업이야, 합니다. 쇼업이야.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표 얻겠다. 그렇죠. 그게 선거 2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쉘터라는 얘기가 나온 게. 공약만 그쵸? 세우고. 나는 쇼라고 시장 봐. 선거는 쇼야. 아니고 하여간 CEO 선거. I think so. 뭐 좋아지는 게 없고 지금 LA 카운티가 오히려 7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조사도 있고 얼마 전에 거듭 얘기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내가 특히나 세금을 걷어서 나라 돈을 쓸 때에는 이 보통 사람들이 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책임감 있게 써야 되니까. 이거는 좋은 일에 쓰더라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또 왜냐면 돈 받아야 사람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이건 지금 막 추조 원이에요. 한국 돈 하면 빌리언 달러예요. 보통 프로젝트들이.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들한테 진짜 이 귀한 돈이 제대로 쓰여지면서 제대로 도움을 주고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 버몬트에 세워지기로 했던 그 쉘터를 후보로 옮겼잖아요.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도 처음에 좀 보다가 지금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홈레스 분들의 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이분들이 진짜 뭘 원하는가라는 게 이거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또는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뭐 자꾸 붙어 이거.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 그러니까 처음에 홈레스를 도우려면 하우징을 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 어디 넣어줄 거면은 50만 불씩 들여서 한 채 350스퀘어핏짜리 그냥 깡통집 빈집인데 그걸 50만 채씩 해서 50만 불씩 쓰면은 50만 불을 내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한 달에 1,000불로 나누면 88년 동안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1,000불씩. 그러면 이 사람들 바로 그 홈레스 하우징 짓느라고 5년 10년이 그때 HHH HHH 통과하고 나서 5년 동안 뭐 빌딩 하나를 졌나 두 개를 졌나 거의 뭐 만채 진다고 못 졌어. 그러니까 아직도 펜딩이야. 그 한 채에 또 막 87... 아직도 드로잉도 제대로 안 보고 하여간 엉망이었어 여러 가지로. 그러느니 그럼 차라리 돈 줘서 빨리빨리 집어넣으면 어때?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이 사람들은 집만 필요한 게 아니라 트리트먼트도 필요하다. 약이랑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까 자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홈레스 분들 중에는 정신적인 문제나 알코올리즘이나 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40%라고 라사가 데이터에 나오더라. 그 얘기하면 화내거든 원래 또. 굉장히 많은 리버러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래. 우리가 그렇게 바로바로 지금은 룸키라는 걸 하잖아. 이제 와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룸키라는 거를 하기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인정 안 했어. 내가 얘기했던 게 룸키 같은 거 하자 했던 거였지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넣으면 방 안에 그냥 넣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 강성진보 진영도 그런 반박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꾸 말도 안 되는 걸 막 주장하고. 제가 볼 때 지금 돈도 나 그 돈 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쵸, 그 트리플 H로 해가지고 아니 홈리스 유닛 하나에 87만 불이나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돈 진짜 어떻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누가 챙기고 있어요. 난 챙기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고용을 안 해. 사람들 그만큼 안 하고 누군가 다 그냥 인마이 포켓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캘리포니아 데모크래트들이 그런 부패가 많다고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부를 상대로 비즈니스 할 때 뭐 변기 하나 사도 그게 한 700불 되는데. 맞아. 그 얘기. 내가 옛날에 봤던 데이터. 망치 하나 사는데 10,000불 들어간 거 알아요? 10,000불 들어간 적도 있었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평균 50만 불 이렇게 나가요. 유닛당 350스퀘어핏짜리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보통 60유닛, 80유닛 해요. 그러면 3천만 불, 4천만 불짜리 프로젝트예요. 예산이. 빌딩 하나 질 때. 홈레스 빌딩을, 홈레스 하우징 빌딩을. 그러면은 이 디벨로퍼 피가 2 밀리언 정도가 일단 나가요.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비스 피. 그다음에 주어잉 어쩌고 하면서 이런 페이퍼. 그게 또 몇 밀리언 나가.
근데 가장 내가 볼 때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퍼블릭 랜드가 사실 곳곳에 있어요. 안 쓰고 있는. 네. 시가 맞아요. 스테이시 연방이 오운하고 있는데 네. 안 쓰는 것들. 근데 그거를 놔두고 이게 멀쩡히 있는 그나마 여기 퍼블릭 파킹은 말이 됐던 거지. 근데 나중에 923 캔모어라는 데를 가져갈 때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923 캔모어 그렇죠. 레지덴셜 지역이었고 이렇게 교회였나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빌딩이 거기 얘기 나와서 2개짜리였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합쳐서 얼마라고 그때 예산이 나왔냐면 700만 불. 그러면 700만 불을 이 사람한테 주면서 이거를 일종의 임대하는 거야. 사는 것도 아니야. 근데 밸류를 살 때는 사는 밸류라는 식으로 어프레이절 밸류에는 700만 불로 나와. 근데 그 동네에서 700만 불이 나오나? 뭐 그 약간 의아하잖아, 일단.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이 하나가 나요. 2개, 3개를 놓고 비딩을 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평균이 얼마다. 얘는 놓고 얘는 비딩도 낮고.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에스티메이션은 그냥 어프레이절 하나 받으면 어프레이절 표도 하나야. 진짜 700이라고 써 있어. 그럼 700이야. 그럼 700을 주는 거야. 그러고서 53년인가 동안 빌리는 거예요. 커브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빌려서 홈레스 하우징으로 쓰다가 53년 후에는 돌려주는 거야, 결국. 빌딩을 짓는데 오너가 컨트리뷰트 하냐? 아니에요. 이거 그냥 리스해 주는 거지, 일종의. 굉장히 비싸게. 그러면은 이걸 짓는 동안에는 또 그때부터는 공사비, 머티리얼 값도 있고, 뭐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부풀려 줬을 수도 있고, 또는 이 퍼블릭 컨스트럭션, 거버먼 프로젝트의 문제가 뭐냐면 미니멈 웨이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한 시간당 그 당시에 50불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 그러니까 8시간 이렇게 정상적으로 40시간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한 달에 한 10,000불 돈이에요. 또 유니언 들어가 있는데 고용해야 그렇죠. 되죠. 근데 그게 뭐 그 정도는 벌어야 된다. LA시에서 리빙 익스펜스도 있고 이거저거 맞춰서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계산한 거다. 그거는 좋아. 근데 현실이 안 맞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웃긴 게 내가 야 여기 지금 에어컨 설치하러 들어와. 해서 에어컨 설치하면서 서브 컨트랙터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때 리밋을 둬요. 2명, 3명 이상 못하게. 근데 이거는 하다 보면 시간 제한도 있고 듀데이트도 있고 할 일은 또 많고 그러면 실제로는 5명, 6명이 들어와서 일해. 그러면 이 서브 컨트랙터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건 어떤 식이냐면 이 대선명한테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불, 50불씩 한 시간에 해서 제대로 한 사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나눠서 일하게 돼. 현실이 안 맞는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논란이 많은데 그때 근데 하여튼 하여튼 노숙자 쉘터 이슈에 앞장서 가지고 한인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섰는데 뭐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정찬용 변호사는 한인사회 마틴 루터킹이다. 이 얘기 누가 했어요? 본인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인종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뭐 특히나 홈레스 쉘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난하면서 네가 코리아타운의 MLK라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렇게 비꼬듯이 비꼰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게 비꼬는 거에 나는 나를 감히 마틴 루터킹 그런 훌륭한 분한테 비교해 주다니 저는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비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그쪽에서. 비꼬듯이. 이거 뭐 저는 그냥 칭찬을 받았어요. 이거는 과찬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뭐 확실히 아마 그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쉘터가 들어왔었으면은 아마 그 한인타운의 침입이 더 많아지지 않았었을까. 나는 더 진짜 자기 멋대로 뭐 시의원들 멋대로 뭐 이렇게 지정하고 맞아요. 이렇게 지정하고 그때 맞아요. 우리가 스탠드 해야 됐었던 그 때였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질문들을 있고 그 질문마다 답이 정해져 있어. 네. 그 정해진 답으로 하지 않으면 폴리티컬리 인커렉트하고 저지먼 당하고 그다음부터는 펄서큐트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디버시티와 어떤 뭐 마이너리티를 도와주는 걸 펄스한다고 하는 리버럴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해요. 뭐 어차피 뭐 리퍼블리칸도 안 하냐 그건 아니겠지만 이게 뭐 여기서는 캘리포니아 LA에서는 리버럴들을 더 뭐 데모크래트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근데 이 어피셜리는 뭐 아까 말한 디버시티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디버시티가 없어요. 투 심플리스틱하게 나가면서 질문을 던져놓고 홈레스를 도울 거야 말 거야. 도와야지. 그러면 여기서 싫다고 당연히 누가 반대하겠어요. 도와야지. 근데 그러면 하우징을 지는데 50만 불씩 드는데 뭐 이런 얘기다. 하우징을 질 거야 말 거야. 그러면 그때 누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그래요. 50만 불씩 해서 들어가는 건 심하지 않나요? 이거 알아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거야? 반대야. 반대네. 이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야. You're racist.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거를 이거죠. 그 앞에서 이렇게 직접 보신 아까 거겠네요. 말한 정치적 꼼수. 근데 그거를 더 강하게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흑백 논리 펼치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티피컬한 택틱이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건 늘상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했었던 거 같은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첫째로는 너무 레이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특히나 이 뭐 그러니까 언론사는 그 우리 여기 라디오 코리아나 이런 한인 언론사들을 알아보시고 막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기자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생각나는데 프레이밍을 놓고 이상을 싸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알아볼 거 알아보고 얘기할 걸 진짜 얘기하고 좀 시스테메릭하게 빅픽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누군가가 질문과 답을 정해놓고 그걸 맞아요. 던져서 wrong answer라는 걸로 해버리면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아. 그러면서 싸움이 되기 시작해. 예.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리티 에너미를 만들어놔요. 소수의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초반에는 특히나 정보가 제한돼 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 50만 불씩 쓰면서 짓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 20명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 사람들만 적이면 되면 되는 거야. 네. 이게 프레이밍하는 그러니까 티피컬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네요. 그러니까 사대주의 네. 아닙니까 지금 네. 사실 그 메인스트림 네. 미디어가 이렇게 한번 셋업하면 다 그냥 거의 우르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 멘탈리티로. 예,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내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논의할 때 어쨌든 이제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알아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 보니까 저도 뭐 나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정보 공개 신청해서 아까 말했듯이 뭐 이거 돈을 진짜 어떻게 한 빌딩 짓는데 4천만 불씩 들면서 지느냐 이 돈을 딴 데 쓰면 어떨까 뭐 이런 별의별 논의를 연구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면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슈퍼바이저 출마했을 때 LA 카운티 캐니데이 슈퍼바이저 그 포럼 같은 데 가면은 남부 LA에 그 매일 밤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보러가 그 흑인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사우스 LA 쪽에 그리고 그쪽 분들이 확실히 진짜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300~400명씩 모여서 캐니데이 포럼을 이렇게 오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어요. 거의 매일 여기저기 갔는데 끝나고 나면 거기서 거의 이제 저는 오니 에이시안 캐니데이시니까 거의. 그러니까 근데 처음 보는데 이분들이 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도 몇 명은 찾아와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흑인들이 많았나요? 그렇죠. 다 흑인들이 그러시니까 많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진실이 통한다라는 그 감동 그런 체험을 좀 했죠. 제가 볼 때 진실이 통해요. 네, 미디어만 없으면. 그렇죠. 나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란 걸 차분하게 하면 그리고 진짜 아까 말했듯이 퍼스널 어젠다 빼고 진실을 펄스로 한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이 이제 흑인 사회한테 배워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고 그쵸. 이런 토론을 할 때 한인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 제가 갔을 때 물론 뭐 사우스 LA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흑인들은 이렇게 그 정치 이슈에 뭉쳐요. 교회에서도 정치 이슈 많이 하고 한인 교회들은 많이 이렇게 피하거든요. 그 이슈들을 얘기하는 거를 꺼려하고 아니,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운동 할 때 거기가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는 안 하시죠, 대놓고. 근데 이제 인사를 다니는데 한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얘기한 건 이제 그 내셔널한 그런 이슈들 예를 들면 LGBTQ 이런 얘기들도 잘 안 할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일부분은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고 내가 얘기를 하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압박이 들어오고 한다라는 부담감.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신도분들께서는 괜히 그런 얘기 해갖고 왜 이런 난리를 만드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그렇게 갈 필요가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면이 있겠죠. 근데 변호사님 이제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강성 진보 변호사 느낌이었는데 그냥 진보 진영, 데모크래트,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그 데모크래트한테 실망하고 좀 아웃사이더적으로 좀 더 물론 아웃사이더 후보긴 했지만 좀 그런 느낌 받는데 맞아요? 제가 느끼는 게 밸류에서 아까 막 디버시티나 마이너리티 그룹을 좀 지원하고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 하는 과정은 아까 말한 막 버젯에 문제가 생기고 웨이스트풀 스펜딩이 더 많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걸 갖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도그매틱하게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wrong answer가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게 되게 웃기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홈레스를 돕자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닌데 홈레스를 돕자고 할 때 그러면 잘 도와야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거야? 예산은 이거 좀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순간 홈레스를 돕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레이블링 해버리고 이게 참 예, 그게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게 이 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전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진짜 정보 공개 다 해갖고 한번 다 보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있었던 일과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앞서감으로써 이제 자주 이렇게 좀 등장해주셔서 출연 좀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걸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기사 지적하신 거 되게 좋았거든요.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찬 반의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하이어 레벨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냐면 이게 팩트에 맞느냐. 네. 그리고 그러니까 팩트 체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팩트에 맞다면 이거에 대한 맞는 그 reasonable inference가 있느냐. 그죠? 이 analysis가 reasonable하냐. 이게 미디어 입장에서 맞는 어프로치냐.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 아까 말한 메이저 미디어는 이런 문제가 수시로 있거든요. 매일 에브리데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하시는 거고 또 영어도 잘하시니까 이거를 저는 영어 버전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정치부 기자 출신이시니까 시 예산 문제 우리가 정보 공개해갖고 이걸 어널리시스 하면서 어젠다 하나하나 하면서 그럼 아까 말했듯이 관계된 사람을 불러다가 그죠? 시의원일 수도 있고 시장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순식간에 파워풀한 채널이 될 거라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하고요. 사실 다른 내셔널 이슈도 퍼블릭 레코드 디스클로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같이 그 이슈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계약한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록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문화 충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안.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